무조건 성장 퀀텀 점프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때 역마진으로 저희 회사가 퀀텀 점프라는 계기가 또 생기죠. 그때부터는 제가 한 달에 얼마 버는지는 안 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 치고 큰 돈 버는 사람 못 봤고요. 그런 생각 갖는 사람 치고 성장한 친구를 저는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오늘은 박치은 대표님 모셨는데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울디자인이라는 디자인 회사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디자인이라는 뿌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구, 소파 이런 사업들도 여러 가지 벌리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또 디깅의 작가가 되기도 했고요. 그 최근에 디깅이라는 책을 내셨고 제가 그 책을 읽고 원래도 좀 알고 있는 친분이 있는 사이였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해도가 더 깊어졌어요. 그리고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다름 아닌 태도였습니다. 태도, 만약에 하나 단어를 더 더한다면 신념. 근데 그 신념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게 뭐냐면, 좀 거친 말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속도에 미쳐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빠른 성공, 빠른 성과, 뭔가 빨리 내지 않으면 뭐 병신이 되는 것 같은,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요즘 세상인데, 그 빠른 성공과 빠른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반적으로 지능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가능하다. 원래 말씀드리고 타고나게 싶어요. 똑똑한 사람. 그렇죠. 천재들은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저 같은 일반인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월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연봉으로 치면은 사실 거의 1억 7천? 1억 8천? 거의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에서 정말 임원급 정도 돼야 거의 그 위의 근사치의 연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50대 정도에, 40대 중반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기업도 들어가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이 몇 가지 포인트 엔잡을 해가지고 그게 가능하다? 저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어떤 요즘 프레임으로 유튜브에서 약간 광고성 컨텐츠로 사람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보면서 저는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삶을 걸어왔냐면 정말 하나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숙련된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현재는 저희 회사 매출이 연매출 100억까지 하고 있는 회사가 되었지만,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밀도 있는 태도와 자세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이렇게 단순의 성장이 되지도 않고 이렇게 성장이 되지도 않아요. 무조건 성장은 퀀텀 점프로 올라가요. 근데 사람들은 이 시간을 버틴 힘을 못 버텨요. 왜냐하면 빠르게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유혹 같은 거에 빠져서 그럼 난 이 직장을 다니면 내가 바본가? 방금 말씀하셨던 나 병신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본질을 포기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결국에는 나이가 뭐 30 넘고 40 넘고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에 본질은 없고 그냥 이것저것 하는 사람이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어설픈 거 가지고는 절대 큰 돈을 벌 수 없다. 그래서 하나의 전문가 돼야 되고 한 우물을 밀도 있게 파야만 높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쓴 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은 무조건 필요하죠. 저 같은 일반인 기준에선. 제가 이야기하시는 내용 중에 두 가지 단어가 귀에 쏙 박혔어요. 그게 바로 밀도와 본질인데, 사실 이 책에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보면은 그냥 어설픈 엔잡은 스트레스만 가져온다. 그리고 깊게 파기 전에 넓게 파야 된다라는 그 말도 스피노자였나요? 예, 그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이 밀도라는 거를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밀도가 넓게 파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하는 친구가 말 그대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컨텐츠 기획을 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기획팀에서 우리 일은 이렇게 한정돼 있어 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그 일만 하면은 요만큼밖에 못 파요. 근데 이 스펙트럼 넓히는 거죠. 야, 우리 이번에 실내 인테리어 협회 만들었으니까 협회에 관련된 일들도 해봐. 그리고 너 관련된 뭐 잡일들 있잖아요. 뭐 잡일이라고 해서 막 커피 타오고 설거지하고 이런 잡일 말고 그 부가적인 일들 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일하다 보면 많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럼 너 유튜브도 한번 편집해봐. 인스타그램 업로드하는 거 말고 릴스도 한번 제작해봐. 기획해봐. 이거 해봐. 그럼 사람들은 그거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이거 내일 아닌데 왜 하지? 나 이 일 안 할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면은 이 크기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깊게 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 대한 일을 가치 있고 밀도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는 이만큼 연봉을 받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왜 회사를 위해서 난 남 좋은 일 시켜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가 요즘 대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트렌드처럼 바뀌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 치고 큰 돈 버는 사람 못 봤고요. 그런 생각 갖는 사람 치고 성장한 친구를 저는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너무너무 공감하는 이야기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얼마를 받았으니까 그 일을 한다가 아니라, 아니 이거는 내가 이거라도 빨리 가서 배우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대표님 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너무너무 격하게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내가 연봉을 얼마 받는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회사를 위한 일이라고 단정을 지으니까 그들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회사를 위해 일하는 줄 알아요. 나를 위해 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 한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서 내가 성장을 했어. 그만큼 내가 가치가 높아졌어 라는 생각을 하면 내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거든요. 왜냐하면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는요, 내가 실패를 해도 이 안에서 책임을 져줘요. 그럼 내가 뭐든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학원을 다녀요. 예를 들어 제가 목공부터 시작했거든요. 목수 학원부터. 목수 학원을 다니면은 제가 목공 일을 기술을 배우면서 할 때는 일당 6만 원을 받지만 학원을 할 때는 제가 120만 원의 돈을 내고 배워야 돼요. 근데 회사라는 집단이 어때요? 조직이라는 집단이 나는 돈을 받으면서 그렇죠. 일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와 태도를 갖고 있으면 성장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나 손해보는 것 같아. 나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쟤보다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왜 이런 프레임들이 씌워졌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집단들인 것 같아요. 너희들 일 조금 해, 적당히 해, 적당주의자들. 왜냐면 공감해주는, 상대방을 공감해주는 것만큼 저는 위험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어설픈 공감은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방송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 뭐 마음을 헤아려주는 식으로 막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거기서 이제 서장훈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책임져 줄 말 하지 말라고. 네네. 근데 각자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면서 공감대를 끌어내는 거는 정말 그들의 성장을 막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노력 안 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는 노력하는 그 태도와 자세가 내 가치를 더 끌어올릴 수 있고 그거는 회사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태도에 임하면은 누구든 저 같은 일반인도 성공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밀도 있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밀도라는 게 단순히 그냥 뭐 하나를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그냥 내가 받은 만큼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시야를 넓게 가지면 그만큼 더 많은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이제 두 가지 또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기버 정신이랑 그 나머지 하나가 역마진입니다. 내가 고객한테 3천만 원을 받았으면 5천만 원어치의 내가 서비스를 해준다. 그래서 할수록 오히려 손해가 처음에는 나는 구조. 그럼 그게 결국에는 기버 정신과 역마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은 이 기버 정신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사업이든 또는 무엇이 되든 뭐 연인 관계가 될 수도 있겠죠. 이 기버 정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이 기버 정신을 어떻게 이제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전문성이 있어야 기버가 됐을 때 최상의 기버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대표님한테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밥도 많이 사드리고 좋은 선물도 많이 드렸어요. 근데 내가 아무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그럼 그 밥을 먹었어도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최상위 기버들끼리는 각자 좋은 전문가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인원을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평판이 되고 그게 가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최상위 기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한 분야에 특출난 전문가가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부를 할 때는. 그리고 전 선천적이긴 했지만 사실 이게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책에다가 서술한 거예요. 제가 5천만 원짜리 3에서 5천만 원짜리 공사를 제일 많이 수주했었거든요. 그럼 그런 수주하면은 거기다가 제 돈을 1,000에서 2천만 원을 더 태워요. 그래서 퍼포먼스가 막 억대 정도의 디자인의 가치를 계속 뽑아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1년 동안 제로로 한 2억 정도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회사 퍼포먼스가 좋아지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기 시작했고, 저희한테 들어온 오더가 3천원, 5천짜리가
1억에서 5억짜리로, 5억에서 10억짜리로 엄청나게 큰 오더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아, 내가 하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의 본질을 최고로 강화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돈보다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돈은 자동으로 따라오는구나. 그걸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역마진으로 저희 회사가 퀀텀 점프라는 계기가 또 생기죠. 그때부터는 제가 한 달에 얼마 버는지는 안 센 것 같아요. 당연히 억 이상을 벌었겠죠. 근데 그때부터는 세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버의 정신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잘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줄 게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치 않는 고객과 부족한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대표님처럼 프리미엄화 시키기 위해서는 역마진 이외에 또 어떤 뭐 전략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하나는 브랜딩을 해라. 그리고 나를 많이 알려라.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유튜브 컨설팅도 디자인 회사 대표님들한테 많이 하거든요. 어쨌거나 이 회사가 잘해도, 실력이 좋아도 알아야 그걸 구매할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알려라. 알리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본질 강화가 없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뭐냐?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공간을 만들어라. 나만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공간을, 좋은 공간을 만들어라. 그 품격에 맞는 공간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꼭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 프리미엄 사업을 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책 초반에 이런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시간 손익 계산서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굉장히 똑똑한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투자하는 것처럼 인생을 바라본다는 거라고 저는 인식을 했거든요. 시간 손익 계산서는 우리 인생을 어떤 식으로 좀 찾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약간 몰두하는 게 되게 몰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기획팀 얘기를 약간 예시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솔직히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요.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 제가 강연에 이번에 해보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저 잘하는 걸 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걸 해야 될까요? 이 질문 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궁금해서 제가 답변한 것도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저는 첫 번째는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거 해서 돈을 벌고, 일단 돈이나 그런 돈이 없는 상태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쫓기고 불안하고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명쾌하게 저는 이겁니다. 잘하는 걸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좋아하는 걸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좋아하는 게 자연스럽게 돈이 되더라고요. 그런 상태. 약간 저는 좀 다르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냥 뭐든 하다가 이게 돈이 되면은 그걸 좋아하게 된다. 내가 성과를 내면 좋아하게 된다. 맞네요. 뭐든 내가,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하는 일이 생기면 그걸 좋아하게 된다. 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철거 좋아해서 했니? 이런 거 물어봐요. 누가 좋아해서 해요? 미래 가치 보고 하는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철거도 잘하니까 또 이게 재밌는 거야. 이쪽에 전문가가 되니까 또 재밌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6만 원의 가치에서 더 높은 가치로 올라갔어. 그럼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랬거든요. 내가 하는 일을 잘하게 되면 그 일을 좋아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전 정치외교학과 나왔거든요. 정치외교학과 나왔는데 저는 정외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됐고 이 디자인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왜냐면 이 일을 해서 이게 잘 되니까. 이게 잘 되니까, 그리고 내가 잘하니까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일을 할 때 있어서 잘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해요. 시간 손익 계산서 그 말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몰입을 해야 된다. 정말 집중도 있게 한 끗에 파고드는 그 디테일한 송곳 같은 디테일이 생기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어진 일만 하지 않고 그 관련된 모든 일을 하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게 돼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타이탄의 도구를 모으다 보면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전문적인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 몰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시간 손익 계산서가 아주 제대로 성적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어떤 일이든 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길이 맞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러려면 결국 많은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양이 많아야 그 안에서 뽑아낼 게 있다. 뭐 하나 퀄리티보다는 퀀티티. 저도 굉장히 강조하는 바인데 진짜 많은 분께서 이거를 좀 가슴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데 책을 너무 상세하게 해요. 저 지금 계속 소름 돋으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제 책을 이렇게 열심히 읽어주셨나? 왜냐하면 제가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했던 말을 너무
송곳처럼 찔러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감개무량하면서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정말 좋은 내용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 디깅이라는 말 자체도 참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 생각을 해서 전 참 좋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이제 자기 상품화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하고 이제 마쳤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브랜딩화 하는 거. 근데 제가 보면 이 퍼스널 브랜딩을 대부분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스타 컨텐츠 올리기, 유튜브 만들기. 그것보다 앞서서 이 자기 상품화, 그러니까 나를 진정한 의미로 브랜딩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상품화하기 전에 내 본질이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인테리어 디자인을 해요. 내가 인테리어 디자인하면 나를 상품화하기 전에 내가 인테리어 디자인을 진짜 어나더 레벨로 잘하면 자동으로 상품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인스타라든 유튜브라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내가 몇 가지만 세상에 보여주는 피드가 있다면. 이게 너무 자명한 사실인데, 나의 본질의 가치는 투자하지 않고 그냥 브랜딩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세상에. 내 본질과 내 가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은 나중에 그거는 포텐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알려지면서 그거를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하는 게 전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하고, 이 보는 영상 보시는 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진 대표님 강연회를 직접 와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 혹은 이미 강연회가 끝난 경우에는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제가 아래에다가 자세한 정보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메시지 세상에 많이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제가 되게 좋아하던, 옛날부터 좋아하던 채널이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형님이신데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 재미있게 촬영했고, 얘기하면서 내 책을 되게 잘 읽어주셨네요 하면서 좀 부끄럽기도 하면서도 기분이 좋았던 그런 촬영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